오늘은 많이 덥죠?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그래서 나도 오늘은 이렇게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내 이야기가 너무 그 우주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인간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우주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한 얘기인데, 그리고 우리 인간한테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들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가슴을 적시는 인간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고 하는 어느 아주머니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전에 그 숙명여자대학교 앞에 어느 그 유명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 목사는 말을 너무 잘해서 신도가 무척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목사가 여신도들과 불륜 관계를 저질러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말 잘한다고 해서 그 말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목사가 한동안 안 하다가 다시 설교를 시작했는데, 전에 다니던 그곳 교인들이 다시 그 목사가 있는 교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몹시 궁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말은 그런 듯한데, 말은 진리인데 행동이 진리가 아니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몹시 궁금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기 텔레비에 보시는 저 화면을 보십시오. 저 지금 저 모르시는 분은 없죠? 예.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 어쩌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진 것이 우리 한족일 것입니다. 우리 한족 할 때 한자는 대한민국 할 때 한자입니다. 우리 한족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것은 바로 우리 한족의 국기입니다. 네, 저건 한족의 국기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두뇌가 뛰어나고 위대한 인간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저 국기가 바로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국기라고만 봤지 저게 우주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저게 우주예요, 저게. 이 지구에는 우주를 알고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민족이 둘 있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우리 한족과 또 하나는 유태인입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대부분 자기네가 이런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 한족은 몰라요. 이것이 좀 차이라면 차이입니다. 이 두 민족 가운데 머리가 뛰어나기로는 우리 한족이 월등히 우수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 거기도 뭔가 나 같은 사람이 태어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걔네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지명 가운데 대부분은 예언에 가까울 정도로 그 지역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뛰어난 인물들이 전부 다 그렇게 지명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족은 천리, 즉 하늘의 이치나 우주의 철칙을 위해서 서로 뭉치고 공유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민족인 유태인들은 그들은 우주를 알면 그 아는 것을 모두가 함께 공유합니다. 그리고 서로 똘똘 뭉쳐서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그들의 단결된 힘이 얼마나 강했으면 옛날에 히틀러가 그들을 지구상에서 없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날뛰었겠습니까? 네, 유태인들은
위대한 단결력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족은 개인적으로는 뿔뿔이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뭉쳐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서로 우습게 생각해요. 사실 서로 우습게 생각한다는 게 뛰어나지 않으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뛰어나니까 나보다 못하다 싶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태인들은 어떤 우주에 대한 비밀이나 우주에 대한 이치를 알면 서로 그것을 공유하고 그 이치대로 살려고 똘똘 뭉쳐서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태인들은 또 뭐가 그렇게 뛰어난 것인가 하는 것은 저 그림을 보십시오. 저 그림은 우리나라 국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네. 그리고 저 안에 내용이 곧 우주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 국기나 이스라엘 국기나 똑같은 국기입니다. 사실은. 예. 그림이 틀리는 것이 똑같아요. 똑같이 우주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구는 뛰어나지만 뿔뿔이 흩어진 민족과 부족하지만 똘똘 뭉친 유태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뛰어나지만 뿔뿔이 흩어진 한족이고 저들은 부족하지만 똘똘 뭉친 유태인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민족이 알고 있는 우주는 어떤 것이며 우리는 왜 그 우주를 알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우주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우주를 모르고 자기 심정만 얘기하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나 우주를 알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거리를 두고 거리를 둬야지만 서로 존경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가족입니다. 예. 그런데 가족은 서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런 가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끼리 서로 다투는 이유는 어느 경계선을 넘어가가지고 경계선을 넘어가서 뭉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족은 왼수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우주는 삼라만상 이전에 그 삼라만상을 이룰 수 있는 근본 에너지가 있습니다. 어떤 그 근본 에너지에 의해서 이렇게 삼라만상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 에너지는 지금도 우리 공간에 함께 있습니다. 이 공간에. 우리 공간 안에 육각형 모양이 있으면 그 육각형 안의 에너지가 곧 우주 최초의 근본 에너지입니다. 예. 육각형이라는 모양이 이 안에 있으면 그 안의 에너지는 지금 우리의 이런 공기하고 틀리고 그 안에는 우주 근본 에너지가 그 안에 존재하게 돼요. 예. 물론 이 에너지는 과학적으로 측정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과학이라는 것 그 자체가 부족한 학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학이 부족한 게 아니라 과학을 하고 있는 인간의 시야가 좁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났건 못났건 인간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났건 못났건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은 이 넓은 우주 가운데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세계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보는 것이 가시광선 안에 것만 보는 거예요. 물론 현미경과 망원경이 있어서 그거보다 더 넓혀 나가 버렸지만 그 넓혀 나가는 것도 일단 가시광선을 통해서만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주의 근본 에너지는 과학적으로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예전부터 그 에너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족의 선조들은. 그리고 그 에너지를 기라고 불렀습니다. 네. 우리 한족이 저 이스라엘의 유태인보다 더 뛰어나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옛날부터 음력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음력을 사용했는지 양력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서양이기 때문에 쟤네들은 양력을 쓴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뭐 음력, 양력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길을 몰랐어요. 왜냐? 우리는 길을 알았다는 것이 또 음력을 사용했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옛날부터 바닷물이 출렁거리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예. 바닷물이 출렁거린다라는 것은 바로 달이 가까이 오면은 물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달이 멀어지면 물이 달을 따라갑니다. 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다가 출렁거렸던 거예요. 그런데 서양은 달과 지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족들은 알았어요. 그 사이에 기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서양이 기가 있다는 것을 안 것은 이제 2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우리보다 뒤처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의 선조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근본 상태인 에너지를 기라고 불렀습니다. 저 태극기는 가운데 빨강색과 또 파랑색, 이것은 서로 다른 두 개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원안에 함께 있잖아요. 한 몸은 한 몸인데 빨강도 있고 파랑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작용일 수도 있고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태로도 나타나고 작용으로도 나타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린 눈에 보이면 상태고 눈에 안 보이면 작용이에요. 예. 빨강과 파랑은 상태를 표시한 것이고, 또 가운데 우리 태극기는 가운데 무한대 마크처럼 이겠잖아요. 이 무한대 마크처럼 이렇게 표시한 것은 파동친 모습, 즉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된 거는 끌어당기는 거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건 뻗어나간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뻗어나가는 기운과 끌어당기는 기운이라는 작용이 동시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반된 두 상태의 작용은 결국 한 몸이라는 뜻에서 원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주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국기를 보자고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세요. 결국은 우리랑 똑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에너지, 기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틀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운데 저 모양을 보시면 육각 모양입니다. 저게. 그래서 육각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까 얘기한 기예요. 저 친구들은 기를 표시하지 않고 육각을 표시해놨어요. 그리고 그 육각이 있는 그 삼각형이 하나는 위로 뾰족한 것이 위로 가 있고 하나는 뾰족한 것이 밑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합하면 육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육각형 안의 에너지는 위로 뻗어나가는 것과 밑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마크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표현을 우리는 에너지로 했고 저 친구들은 틀로 했어요. 육각형을 갖고 했어요. 결국 육각형 안의 에너지는 두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저게 그냥 별을 그려놓은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두 민족이 파헤친 우주의 비밀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의 이 미래의 세계는 결국은 유태인들과 우리 한족들의 능력에 의해서 지구는 어쩌면 움직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기가 유태인들의 저 국기보다 자세하게 우주를 설명했습니다. 가운데 태국 주변에 4개의 괴가 있는 겁니다. 괴 검은게 그려져 있는 거. 저기 괴라 그래요, 저거를. 그리고 이 괴는 주역에서 뻗어나가는 기운은 양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양이라는 표시는 막대기처럼 일자로 찍 그으면 그게 양이라는 뜻입니다. 표시합니다. 그리고 끌어당기는 기운을 음이라고 하며, 음은 끊어진, 끊어진 일자,
표시를 합니다. 네. 그중 왼쪽 위에 있는 막대기 3개는, 왼쪽에 막대기 3개 있잖아요. 찍찍 찍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주 자체는 찍찍찍만은 없어요. 2개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찍찍찍 3개 그려져 있는 것은 모두 양으로, 그것은 뻗어나가는 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태극 안에 그것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뻗어나가는 힘이. 그리고 과학은 이것을 화이트 홀이라고 말합니다. 화이트 홀이에요. 또 반대로 오른쪽 아래 끊어진 막대가 3개 있는 것은 모두 음으로, 이것은 강하게 끌어당기는 뜻입니다. 끌어당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이것을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블랙홀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은 육각형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육각형 안에서 화이트홀도 나오고 블랙홀도 나와요. 네. 그리고 그것을 표시한 것은 우리는 태극으로 표시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두 꾀는, 또 오른쪽 위에 있는 꾀하고 또 밑에 있는 왼쪽에 있는 꾀는 아까 두 꾀가 태극의 작용을 표시한 것이라면 오른쪽 위에 있는 것과 오른쪽 밑에, 왼쪽 밑에 있는 것은 태극의 상태를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오늘의 강의에 이 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이제부터 내가 말하고 하는 우리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하 하고선 이해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주를 모르면 남자는 자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모르고 여자는 또 자신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알아야지 아하 하고선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른쪽 위에 께는 잘 보세요. 저걸 먼저 끊어진 것이 음이라 그랬어요. 음을 뜻하는 끊어진 막대기가 2개 있어요. 그렇죠? 예, 바깥에 2개씩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양을 뜻하는 막대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음이 2개, 양이 하나. 그렇다면 이것은 남자를 표시한 걸까요? 아니면 여자를 표시한 걸까요? 뭔 것 같아요, 기분에? 여자같이 보이죠? 왜냐면 여자가 2개 있고 남자가 하나 있으니까 당연히 다 여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자의 상징입니다. 예. 그리고 태극기는 이렇게 작용과 함께 상태를 따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남자를 여성 에너지 2개와 남성 에너지 1개로 표시한 걸까요? 그것은 남자보다 강하게, 우리 남자가 강하게 뻗어나가려면, 현실적으로 강하게 뻗어나가는 작용을 하려면은 저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만약에 남자 안에 뭔가 여자가 2개가 들어있어가지고 남자 안에서 2개가 서로 땡긴다고 해보세요. 2개가 땡기면은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보다 더 강해야 되겠어요? 안 강해야 되겠어요? 강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제로가 되니까. 그래서 남자 에너지가 강하게 뻗어나가려면 안에서 2개가 땡겨줘야지만이 얘가 강하게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결국 한 몸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남자 안에 2개가 들어있는 이유는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안에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2개가 작용을 해야지 강하게 뻗어나간다 라는 뜻입니다. 저게. 남자가 보다 강하게 뻗어나가는 작용을 하려고 그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에서 2개가 끌어당기고 있다면 뻗어나가는 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보다 강하게 힘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한 꾀 안에 여성 에너지 2개, 남성 에너지 1개를 넣은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저 하나는 양쪽 2개를 제압할 수 있게끔 강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아래 왼쪽에 있는 꾀를 보십시오. 이 꾀는 여자를 뜻하는 꾀입니다. 역시 남성 에너지 2개와 여성 에너지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속에서 2개가 뻗어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면 강하게 밀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가 강하게 끌어당기니까 2개 뻗어나가는 것이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자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은 적게는 단지 우주를 표현한 설명일까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를 잘 모르고 남자는 남자를 잘 몰라요. 자, 남자는 젊었을 때는 씩씩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기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남자를 사나이라고 부릅니다. 예. 또 여자도 젊었을 때는 수줍고 또 상냥합니다. 어딘지 모르게 남자들로 하여금 보호를 해줘야 할 대상처럼 그렇게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여자를 아가씨라고 합니다. 이름도 부드럽잖아요. 아가씨라고. 그런데 이렇게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고 세월이 흘러서 중년이 되면 서서히 두 사람의 기운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들이 여름 휴가철에 한번 저 고속도로가 막힐 정도로 그 차가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한번 가보세요. 이 남자들은 아무리 오줌이 마렵고 급해도 여자 화장실은 얼씬도 못합니다. 절대 못 들어가요, 거기를. 예. 그런데 아가씨가 아닌 아줌마들은 보세요. 남자 화장실에서 당당하게 웃으면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주역은 그렇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2개의 남자 에너지가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는 세월이 지나면 여자처럼 수줍어하고 또 젊은 여자는 세월이 지나면 남자처럼 드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그런 거 못 느끼나요, 지금? 그것은 보다 더 강하게 하기 위한 힘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남자가 힘이 있고 이런 것 같지만 그것은 2개의 여성 에너지를 감당해내기 위해서 남자가 힘이 셌던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힘이 점점 약해지면은 이제 남자는 다시 늙으면은 여자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자지. 그리고 여자는 맨 처음에는 수줍어하고 그래요. 예. 함부로 묻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나이가 먹어서 이제 중년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안에 있는 양 에너지 2개가 튀어나오고 에너지 하나가 별 힘을 못 써서 남자보다 더 남자 같은 그런 여자로 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의 바람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바람기 그 자체는 남녀가 따로 어느 쪽이 더 심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영혼이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남자가 더 심하다고 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가 더 바람기는 심한데 먼저 여기는 여자분들한테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자라면 예쁘고 또 맵시 있는 그런 여자를 좋아하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그런 못난이를 좋아하겠어요? 어때요? 그리고 또 지금 본인은 아름답고 맵시 있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남자의 바람기를 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남자가 좋아할 여자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물론 요즘은 성형수술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많이 이뻐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쁜 여자가 예를 들면 여자가 100명 있으면 그 중에 10명 정도가 채 안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90명의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여자들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렇게 못생긴 여자가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그 죄는 어쩌면 남자들의 바람기일 것입니다. 남자들의 바람기가 있으니까 저렇게 못생기고 이상하게 생긴 여자도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람기가 수많은 여자들을 구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여자들은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죠. 그죠? 뭐 사실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는 것도 일단은 그건 그냥 건 모양이지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요, 심정은.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못 느끼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그렇지만 사실 동물들 가운데도 가장 강한 수컷이 모든 암컷을 거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뭐 원숭이 같은 경우에도 원숭이 중에서 수컷 중에서 가장 센 놈이 나머지 여자들을 다 거느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 수컷들은 눈치 보는 거예요. 예. 그것은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강한 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한 수컷을 선택권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강한 수컷이 많은 자식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강한 수컷이 보다 강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종자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야지 우주는 작용을 해요. 그렇게 작용을 하기 위해서 우주는 그렇게 만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은 서로 다릅니다. 뭐가 틀리느냐? 그 여자는 여자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난자를 만들어서 배출하지만 남자의 정자라는 것은 수시로 만들어지며 그 수명 또한 3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3, 4일마다 정자를 배출하지 않으면 몸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바람기라는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생리학적으로. 그렇다면 여자들은 그렇게 만든 하느님을 원망해야 합니다. 남자를 원망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느님한테 요기약도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만 이런 걸 알면은. 그래서 하느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구나. 그래서 내가 노후에는 너의 말을 잘 들으라고 여자처럼 바꿔놨단다. 이렇게 하느님이 사과하고 계신 겁니다. 하느님은 실수로 남자의 바람기를 만들고 또 사과하는 뜻에서 노후에 여자를 잘 보살피라고 하시나 여자들은 쌓인 화를 이길 수 없어 원수 대하듯 하나니 이것이 모두 하느님의 실수니라. 결국은 남자들은 뭐 아무리 그랬다 그래 나중에 늙으면 다 돌아와요. 예. 그리고 돌아오면 그때는 말 잘 들어요. 그래도 또 본인이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여자들이 받아주면 되는데 또 여자가 또 여자기 때문에 그 괘씸한 것만 생각하지.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노인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다 화목하게 살면 좋은데 생각해보세요. 아주 순진한 할머니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아주 정직하게 생긴 할머니도 퀴즈에 나갔어요. 부부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보고 단어를 봤어요. 이거 할아버지가 설명하면 할머니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천생연분입니다. 여보, 우리 둘 사이 관계 뭐야? 왼수. 아니 두 자 말고 네 자짜리 네 자. 평생왼수. 아주 할머니들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거는 할머니들이 그 쌓인 화를 이길 수 없어서 그렇게 원수대하지 않는데 결국은 다 돌아옵니다. 나중에 돌아오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다 이렇게 돌아오게 다 만들어 놨어요. 자, 그렇다면 남자의 바람기를 막을 수 있는 길이 그렇다고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행동이기 때문에 일종의 영혼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영혼 속에 영원히 잊지 못할 강한 고마움을 각인시키면 남편의 영혼은 그 고마움을 지키기 위해 하느님의 바람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바람기를 탓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남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강한 감사함을 남편한테 느끼게 해주면은 절대로 그런 남편은 바람을 안 핍니다. 왜냐면 영혼에 각인되면은 절대로 그건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심정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서로 고마운 사이로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알고 보면 이 우주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은 많은 것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까운 식구부터 또 가장 가까운 사이부터 서로 소중하게 그리고 서로 귀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시면은 여러분들은 저절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따르면 남편은 그런 아내를 소중하게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들이 그랬던 집 그 자제분들은 나중에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가정 자체를 소중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전부 다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영혼에 깊이 생각하면은 서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 목사님이 저렇게 저런 짓을 했는지 하는 것도 목사님도 하나의 뭐 성인이기에 앞서서 남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얘기는 이걸 끝내겠습니다.